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이제 오일러의 수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배웠던 것이죠. 이제부터는 약간의 그 이제 조금 정도가 약간 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이는 자, 값은요. 2.71, 818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고요. 무리수고 영문자 2는 수학자인 오일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2라고 명명을 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오일러의 수예요. 오일러의 수인데 오일러가 명명한 그런 수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어쩌다가 이 2라는 수는 밝혀지게 되었는가, 또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세균이 살고 있는 어떤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부패하는, 예를 들어서 부패하는 속도. 자, 부패하는 속도는 여기에 존재하는 세균의 마리수에 비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부패하는 속도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을 현재 시간 t일 때 이런 시스템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다라고 했을 때 부패하는 속도는 이 세균의 수에 비례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이 성립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즉 이것은 뭐냐면, 자, 현재 시간 t에서 세균이 부패하는 속도는 현재 시간 t에서 세균의 마리수에다가 비례상수 k, 물론 이렇게 정비례일 수는 없겠죠. 물론 먹이고 이제 그 부패를 할 때도 여기에 이제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세균이니까 단순하니까 그냥 세균의 마리수에 비례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한 마을에 사는 자연적인 생태계에 사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물의 수다, 그렇게 되면 그 동물의 마리수다 그러면 그 동물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동물의 숫자에 교배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을 테니까 그게 비례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쟁하다가 또 질병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정비례는 안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이 현재의 마리수에 비례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k가 1일 때, 즉 비례상수가 1일 때, 즉 1이 되면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AT, 자, 현재 세균에 번성하는 것이 현재의 마리수가 될 때, 즉 비례상수가 1일 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AT라고 하는 어떤 함수, 자, FT를 AT라고 만약에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DFT, DT, 즉 변화율이죠. 변화율이 자기 자신과 같은 함수가 돼요. 이런 함수가 어찌 보면, 자, 부패하는 T시간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수의 변화 속도는 현재의 마리수에 비례한다. 근데 그 비례상수 K가 1이다.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 K가 1일 때겠죠. 그렇게 할 때 만들어지는 바로 이와 같은 식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는 어떤 형태일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거기까지가 자연스러운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ft를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변화율이 같아요. 그러려면 함수가 증가할 때 접선의 기울기도 같이 증가해야 돼. 이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도 같이 증가해야 돼요. 함수가 증가한다면 접선의 기울기 같이 증가해야 돼요.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함수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자, 접선의 기울기도 보시다시피 같이 증가해요. 함수가 올라가면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이 증가하죠.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다른 함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뭘 들 수 있을까요? 얘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y는 2x, 예를 들어서 2x 제곱, 만약에 이런 거요. 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2x 이것도 물론 증가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면,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미분해 보세요.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당장 확인해 보면 자, 4x예요. 4x가 2x 제곱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모양은 같은데 x가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증가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변화율이 이거와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다항함수를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형태라면 지수함수일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ax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생각하고 a는 1보다 크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발상을 통해서 즉 미분한 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함수가 있으려면 그것은 지수함수 꼴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항함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생각해 보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고 이제 다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y는 이제 ax라는 함수고 a는 1보다 큰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미분을 해보죠.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가요. 그러면 a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ax. 자, 요것이 ax라고 하는 함수의 프라임, 즉 미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h가 0으로 가요. 그럼 h에 자, 지수 법칙으로 ax, a의 h 마이너스 1 이런 식을 쓸 수 있죠.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 이렇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것은 h가 변하니까 a의 x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밖으로 빼놓을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a의 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미분된 건데 결국은 a의 x 리미트 h가 0으로 들어갈 때 h분의 a의 h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누구랑 같게 만들어주고 싶으냐? a의 x, 자기 자신. 즉 우리는 자, 이거였죠. 자, f 프라임 x가 결국 fx랑 같아지는 그런 함수를 지금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의 x를 지워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하는 문제가 되느냐? h가 0으로 갈 때 h의 a의 h 마이너스 1은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must. 그래서 요게 이제 되도록 하는 그런 a를 찾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서는 이제 수학적인 조작이 좀 필요합니다. 수학적 조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셔야 되죠. 자, AH 마이너스 1을 T라 합니다. 자, T라 합니다. 자, 그러면 H가 0으로 가보세요. 그럼 A의 0제곱 1이죠. 따라서 T가 0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T가 0으로 가요. 자, 그러면 A의 H라는 걸 보세요. 그러면 1 플러스 T가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배운 기초사항에 의해서 로그 표현을 해볼게요. H는 그러면 로그 이렇게 써지겠죠. 1 플러스 T 이렇게 써지겠죠. 자, 이게 H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를 T라 놓았기 때문에 T가 0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 이것이 T입니다. 그러니까 T 이렇게 됐고 이쪽은 로그 A의 1 플러스 T.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이 되어야 됩니다. 자, 계속 이런 논리는 성립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분모분자를 t로 나눠보세요. 이 식을 분모분자를 t로 나눠보면 리미트
t는 0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긴 1이 되고요. 얘는 t분의 1 로그 a의 1 플러스 t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의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모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잘 보세요. 자, t가 0으로 들어갈 때 로그 잘 보세요. a의 1 플러스 t의 이 지수가 통째로 이 지수가 d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것이 1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의 값만 구하면 돼요. 여기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를 똑같이 정해주면 로그 a의 a 1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제 t는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분의 1이 얼마냐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제 저쪽으로 갈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자, 저기에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에 t분의 1 이제 이게 얼마일 것이냐 이 문제죠. 여기서도요 또 한 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t분의 1을 n이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n은 t가 0으로 가면 무한대로 갈 것입니다. 그쵸? t가 매우 작아져 보세요. 얘는 매우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 t가 0으로 간다. 그럼 n은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n분의 1로 바뀌겠죠. 자, 여기서요. 그쵸? 여기서 자, t는 n분의 1로 바뀌죠. 자, 그럼 t분의 1은 n으로 바뀌겠네요. 이제 이것이 얼마냐. 여기서요. 한 가지 생각을 하실 게 있어요. 뭐냐.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이 정수를 유지하면서 무한대로 갈 거냐. 이게 정수를 유지하면서 무한대로 갈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n이 정수가 아닌 어떠한 양의 실수를 유지하면서 커질 거냐. 그것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합니다만은 1 플러스 n분의 1은 n은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n이 정수를 유지하지 않고 간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n이 즉 정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n은 그 어떤 n과 그거보다 더 큰 n 사이에 있는 이 상태에서 n이 매우 커지는 그리고 얘는 정수를 유지하는 이런 식은 성립할 거예요. n이 정수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n이 정수를 유지하지 않을 때 n이 정수가 아닐 때는 그 정수가 아닌 값을 포함하는 양쪽의 정수값으로 포위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수가 아니에요. 지금 정수가 아니라면 여기에 있는 어떤 정수와 그 다음에 있는 그 정수로 얘를 포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포위할 수 있겠죠. 정수가 아닌 건 항상. 예, 그래서 이런 논리도 필요합니다. 엄밀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n이 일단은 정수인 경우를 먼저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것까지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래도 이게 아무리 교양서적이라 하더라도 또 이제 의문이나 그런 것들은 또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정확히 또 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더 덧붙여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정수일 때 이것의 값을 알아야 되는구나. 왜 우리는 1 플러스 다 대부분의 책들이 밑도 끝도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2 해서 2.71828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해서 알려져 있다 그냥 애워라 보통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고요. 활용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춰왔죠. 자,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값을 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대로 둘게요. 1, 2 갈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1 플러스 n분의 1에 대한 n 이것을 전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을 전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개하고 싶다. 자, 이제 전개를 하고 싶다인데, 자, 이걸 이제 전개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또 아셔야 돼요. 자, 이거를 전개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항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항정리, 요것도 이항정리. 사실 이항정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죠. 그러나 이 타이틀이, 책의 타이틀이 중학생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a 플러스 b의 n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자, 이런 것들이 a 플러스 b가 총 n개 있는 거예요. n개. 그렇죠? n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 b, 얘도 a 플러스 b. 자, 이렇게 2개 있죠. 이렇게 2개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전개하면 a 제곱이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a 1개 있고 2개 있고 여기 개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여기 개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는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쓰는 이유를 보면 자, 요건 a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는 a만 2개, 여기는 a가 1개, a는 a가 하나도 없는 경우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여기는 a 아니면 b, 여기도 a 아니면 b. 그래서 어디를 보든지 차수는 전부 같아요. 차수는 2차식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동차식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불러요. 다 2차식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이거는 두 군데에서 b를 가져올 수 있는데 한 군데에서도 가져오지 말자, b를. 그래서 그거를 두 군데에서 한 군데도 가져오지 말자라고 해서 2에 0, 컨비네이션 0 이렇게 써요. 물론 결과는 1이에요. 조금 있다가 또 이어 설명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군데가 있는데 A를 하나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A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건 계산하면 2거든요. 요거는 두 군데 중에서 모두 두 군데에서 다 B를 내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1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A의 제곱, 여기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2니까 2AB,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니까 B제곱. 이렇게 해서 A제곱, 2AB, B제곱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 원리를 바탕으로 몇 개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바탕으로 몇 개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n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a 플러스 b 쭉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다 동차식이니까 전개하면 첫 번째 거는 n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n-1 b가 될 거예요. 그 다음은 a의 n-2 b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쭉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b의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총 n곳이 있죠. n개니까요. 이게 총 n곳 중에서 a만 갖고 오는 거니까 b는 하나도 없죠. 그러면 여기는 n곳 중에서 하나도 갖고 오지 마라. 그 다음에 얘는 n곳 중에서 한 개만 갖고 와라. 얘는 n곳 중에서 두 개만 갖고 와라. 얘는 n곳 중에서 n개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이런 거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R은 0서부터 N까지 A의 N-R, B의 R 이렇게 표현을 하면 R이 0 들어오면 얘를 설명하고 여기 C가 빠졌네요. 자, N, C, R A의 N-R, B의 R 이렇게 쓰면 그렇게 되죠. R이 0이다. 그러면 얘가 개수가 되고 0이니까 A의 N, B의 영승은 1이니까 안 쓴 거예요. 1. 그 다음에 1일 때 여기 1이죠. 그러면 N-1,
그 다음에 b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써서 우리는 이것을 2항 정리다 이렇게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것을 어렴풋이나마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뭐냐? NC1, NC2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의 의미는 뭐냐? 이제 또 이게 궁금해지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를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n명 중 r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늘어놓아라. 순서 있게 늘어놓을 수 있는 순서 있는 배열법은 배열의 방법. 자, 이런 게 있다 합시다. 배열의 방법의 수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쭉 자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r명을 뽑아요. r명. 그러니까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 r번 자리 이렇게 되겠죠. 몇 명 중에서? n명 중에서. n명 중. 자, 그러면 n이 당연히 r 이상이 돼야지 되겠죠. 사람을 중복해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줄을 세우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뽑힐 수 있는 가지수는 n가지예요. n명 중에 아무나 오면 되죠. 그 다음은요. n-1이에요. 그쵸? 그 다음은 n-2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n, 두 번째는 n-1. r번째는 보니까 이게 번째수예요. 번째수. 그죠? 여기가 세 번째다. 그러면 얘는 2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r일 때는 쭉 내려와서 n-r-1이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이 순서 있게 늘어놓는 것을 우리는 npr이라고 쓰고요. n-1, n-2 이렇게 해서 n 여기를 풀어 써도 되고 안 풀어 써도 되고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n명 중 r명을 꺼내서 r명이 순서 있게 배열하는 가지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기호로는 npr,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 n-1, n-2 이렇게 쭉 내려가니 자, 만약에 그 다음에도 쭉 내려가게 썼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 뭐 쓰겠어요? 그 다음 거는 n-r, 그 다음 거는 r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1까지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서 n-r, n-r 플러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 5, 4, 3, 2, 1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6부터 내려간다면 그럼 우리는 이것을 6 팩토리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걸 곱해줬으면 여기도 다 같이 r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까지 내려간 걸 분모 분자에 곱할 수 있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n 팩토리알에서 다 내려간 거죠. 얘는 n-r 팩토리알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공식이 자, 요거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이제 똑같은 맥락인데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이번에는 n명 중 그냥 단지 r명만 뽑는 방법이에요. r명을 자, 뽑는 방법. 자, 단지 뽑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세울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방법을 ncr이라고 해봐요. 총 가지수를 ncr. 예를 들어서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A, B, C, D, E가 있다. 그러면 2명 뽑는다. 그러면 A, B, A, C, A, D, A, E, B, C, B 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세면 되잖아요. 총 20가지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하면 자, 뽑혀진 애들 r명을 순서 있게 늘어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순서 있게 늘어놓는 방법은 r 팩토리알이죠. 그죠? 맨 앞에 올 가지수는 r, 그 다음은 r-1, r-2 하니까 r 팩토리알, r에서부터 1까지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럼 뭐가 돼요? 얘는 n명 중 r명을 순서 있게 뽑아서 순서 있게 늘어놓는 가지수랑 똑같겠죠. 자, 그래서 이 식에서 ncr은 npr을 r 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저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NCR이라고 하는 것은 NPR이라고 한 거를 자, R 팩토리얼로 그대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런데 요게 뭐였죠? 아까 전에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그게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시 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NCR은 자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NC의 제로를 뭐로 정하는 게 합당하냐? 그러면 R 제로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로를 정하게 되면 이것은 n 팩토리얼, 얘는 제로니까요. 여기 제로 팩토리얼, 그 다음에 제로 팩토리얼 이렇게 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요것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로 팩토리얼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셨다시피 아까 전에 자 우리가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된 것을 두 군데에서 이 컨비네이션 제로 a 제곱 b 제로 이렇게 왔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군데 중에서 한 개 갖고 와라. 그래서 얘는 a, b 두 개 중에서 두 개 갖고 와라. b의 제곱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뭘로 정해져야 돼요? 1로 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n이 2였다 그러면 이 컨비네이션 제로는 1로 정해져야죠. 왜냐? 이게 우리는 a제곱 2ab b제곱임을 알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1로 정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제로의 팩토리얼도 1로 정의가 돼야 모순 없이 이걸 설명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제로의 팩토리얼은 1이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제로도 1로 정의해야 이것도 1로 정의돼야 타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여기서도 또 알 수 있겠죠. 여기서 NPR이라는 게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만약에 r이 0이에요. r이 0이 되면 np 제로가 되죠. np 제로.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로 되면 n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게 1이에요. 이게 1. 예, 이게 1이에요. 따라서 np 제로도 역시 1로 정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기존 체제를 흔들지 않으면서 논리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타당하게 정의해 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이제 내용 설명이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이항 정리를 써서 좀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공부했죠. 자, 그러면 이항 정리로 이거를 전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A에 해당했고요. n분의 1이 B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n승 이걸 전개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얘는 nc 제로. 자, 1에 n-0 하고 n분의 1 이렇게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는 제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nc의 1 그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1에 n-1 n분의 1. 자, nc의 2 1에 n-2 n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써집니다. 그쵸? 예. 아까 전에 이거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r은 0서부터 n까지 ncr, a의 n-r, b의 r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줬죠. 그걸 정리해서 쓴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요거는
1이죠. 요것도 1, 요거 1이었죠. 그래서 1. 요것도 계산하시면 요거 n입니다. n. 그 다음에 요거 n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요쪽 보십시오. n-1 2 팩토리얼 요거요. 계산하면 그렇게 되고요. 여기는 n분의 1에 대한 제곱 이런 식으로 쭉 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한번 보죠. 그러면 1 요거 1이네요. 그래서 1 더하기 1까지 써지고요.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요것은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여기를 이제 보면 자, 이렇게 쓸게요. n분의 n 그 다음에 n분의 n-1 이렇게 쓸게요. 즉 여기를 이렇게 두 덩어리니까 따로따로 떼서 썼습니다. 하나가 더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썼지만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에 n-3 n분의 1에 3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nc3이라는 게 뭐냐면 n-1 n-2 하고 3 팩토리얼 이거예요. 그쵸? 예, 요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또 쓴다라고 하게 되면 자, 3 팩토리얼 분의 1은 나가시고 자, 그렇게 되고 여기 또 이제 n세제곱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걸로 나누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n분의 n, n분의 n-1, n분의 n-2 이런 식으로 써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1 더하기 여기는 2분의 1이고요. 요거 보세요. 요건 1이니까 쓰지 마시고요. 여기는 n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를 보면 그 다음 여기는 팩토리얼입니다. 물론 2랑 같지만 요거는 3 팩토리얼 1이고요. 자, 요건 1이죠. 1.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1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2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자, 잘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써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리미트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보죠. n분의 1에 n을 한번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요거 보세요. 이게 뭘로 가요? 2 팩토리얼 분의 1로 가요. 왜? 이것들이 다 0으로 가니까요. 그 다음은 3 팩토리얼 분의 1, 4 팩토리얼 분의 1 해서 쭉 n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무한급수죠. 한도 끝도 없이 쭉 가는. 그래서 이런 무한급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사값을 여기까지만 예를 들어서 취한다. 그래도 2.5예요. 이게. 여기까지 취하면 한 2.7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무슨 의문이냐? 아니, 그러면 이게 계속 커지면 이게 계속 커질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계속 커질 거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A의 n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n분의 1의 n. 자, 이렇게 하고요.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n 플러스 1.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A의 n이라는 소리잖아요. 요만큼이. 아시겠죠? 자, 요만큼이 AN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건 여기 들어갈 n 자리가 n 플러스 1로만 바뀌면 되는 거죠. n 들어갈 자리가. 그쵸?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건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n 플러스 1이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분모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빼지는 값이 더 작아지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n 플러스 1을 봐봐요. n분의 1이 커요? n 플러스 1분의 1이 커요? n분의 1이 커요. 그러면 여기는 a의 n 플러스 1일 때는 더 작은 수를 빼죠. 더 작은 수를 빼다 보니까 누가 크냐? an보다는 a의 n 플러스 1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n은 증가수열이에요. 증가수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증가수열. 이거는 증가하는 값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증가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커질 거냐? 증가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함수가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이걸 못 넘어가고 이렇게 한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점근선 이렇게 불러요. 수학에서. 점점 근접해 들어간다 해서 점근선 이렇게 불러요.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함수는 점근선이 없어서 결국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그러나 증가수열이라 하더라도 커지되 누구를 못 넘어가는 수열, 이런 것들은 점근선을 가져요. 그러면 이것은 증가하는 수열이면 분명한데 얘도 그러면 어떤 점근선을 가질 거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론부터 말해버리면 점근선을 가져요. 그래서 2.71828로 나가는 값이 되거든요. 이게 2.5고 계산하면 2.7 쭉 계산하면 2.71828로 쭉 가요. 그러면 얘가 이제 과연 수렴하는 즉 점근선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살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n 팩토리얼 즉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 얘는 2, 4 팩토리얼, 2의 3,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 자, 그러면 2 팩토리얼은 2하고 같죠? 근데 3 팩토리얼은 3, 2, 1, 얘는 2, 2. 보세요. 얘는 2 곱하기 2, 얘는 3, 2, 1은 쓰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2, 2는 같은데 얘가 커요. 그러니까 이쪽이 크겠죠. 얘는 2, 2, 2예요. 그러면 얘는 4, 3, 2예요. 1은 쓰지 말자고요. 어차피. 그러면 2, 2, 2가 커요? 4, 3, 2가 커요? 2, 3, 4. 당연히 얘가 크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거꾸로 써보세요. 한번. 그러면 자, 2 팩토리얼 분의 1 역수로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하고 똑같아요. 얘는. 자, 얘는 똑같아요. 2분의 1.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3 팩토리얼 분의 1. 얘는 누구보다 작아요? 2의 제곱분의 1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4 팩토리얼 분의 1.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분의 1보다 작아요. 2의 세제곱분의, 즉 2의 세제곱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죄다 다 더했을 때, 이것을 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두 끝도 없이 다 더했을 때 걔는 이거를 다 더한 것보다 작겠죠. 이쪽을 다 더한 것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놈들을 죄다 다 더해봤자 이쪽으로 한두 끝도 없이 나가는 무한대 값을 다 더해봤자 누구보다, 이거보다 적다는 얘기죠. 즉 너는 누구보다 적냐? 1, 2고 누구보다 적냐? 너는 이거보다 작아. 이 얘기죠. 2분의 1 제곱, 2분의 1 세제곱 이렇게 쭉 나가는 것보다 작아. 이런 얘기가 되게 돼요. 자, 일단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요것은 자,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가는데 우리는 자, 요것은 뭐보다 작냐 이걸 봤어요. 아까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보다 작다. 즉 여기를 an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된다 라고 했고요. 자, 이거는 1 플러스 얘는 이렇게 쭉 가는데 얘가 결국 an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쭉 가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건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이걸 통해서 an은 증가 수열 이것을 확인했어요. 쭉 아까 증가해서 올라간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얘는 결국은 누구보다 작냐를 봤냐면 1 플러스 1 플러스 아까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것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s를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분의 1, 2분의 1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다가 2분의 1 s를 곱해보세요. 똑같이. 그러면 얘는 2분의 1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쭉 될 것입니다. 빼보세요. 그러면 2분의 1 s는 2분의 1 s는 빼면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서 2분의 1만 남아요. 2분의 1만 남게 돼서 자, s는 얼마로 가느냐? 1을 향해 가요. s는 1. 즉 이거를 전부 다 더하게 되면 무한등비급수를 이걸 무한등비급수라 그러죠. 무한등비급수.
계속되는 이 급수들의 합을 전부 다 더하면 1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커져도 3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AN은 알겠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커져도 얘는 3을 못 넘어가고 아까 요까지만 더해도 2.5죠. 그래서 2.5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어떤 값이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인지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 값을 실제로 그럼 얘가 얼마냐 조사해 보니까 약 2.71828 요 정도 된다. 소수점이야 잡아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그러면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야? 이제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것까지 조사 딱 하면 이에 대해서는 퍼펙트하게 설명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러면 이것의 값을 2라 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이다 라고 하는 n을 우리가 2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물론 2.71828 이렇게 쭉쭉 나가는 숫자인데 얘를 p분의 q라 하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p분의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2는 자 p분의 q인데 얘는 아까 전에 보았다시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쭉 해서 뭔가 이렇게 될 것이고 p 플러스 1의 팩토리알 이렇게 될 것이고 하염없이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럼 이렇게 놓았을 때 우리는 모순이 됨을 밝힐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럼 어떻게 밝힐 거냐? 자, 양변에 p 팩토리알을 곱해 보세요. 곱하자. 자, 양변에 이것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양변에 p 팩토리알을 곱하게 되면 자, 이쪽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자, 2p 팩토리알 자, 곱하게 되면 여기다 곱하게 되면 사실 이것의 실체는 q p 팩토리알을 곱했습니다. 여기다 p 팩토리알을 곱하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p-1의 팩토리알 이렇게 되죠. 왜냐? p 팩토리알이라는 게 p 곱하기 p-1의 팩토리알입니다. 쭉 내려가면서 곱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다가 p 팩토리알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p 팩토리알 정수죠? 왜? 이게 다 p 팩토리알 속에 약수로 들어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의 커다란 정수 n이 됩니다. 정수 n이 돼요. 물론 여기도 뭐가 되죠? 정수가 돼요. 이것도 정수죠. 이것도 정수 n제로입니다. 그죠? 이거 정수죠? 이것도 정수잖아요. 이때 PQ로 놓은 게 서로 소인 정수예요. 유리수라고 하면 자, 서로 소인 정수. 이게 유리수의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도 정수죠. 그럼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얘는 p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가 여기가 이제 p 플러스 2 팩토리알 분의 1자리인데 여기에 p 팩토리알이 와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누가 나왔겠습니까? p 플러스 2, p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는 n0 마이너스 n은 이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만 남냐면 이거예요. p 플러스 1분의 1. 자, 요거는 p 플러스 2분의 p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역시 보세요. 자, 이거 역시 0보다는 커요. 이게 다 양수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 보면 p 플러스 1. 자, 요거는요. 누구보다 작냐면 p 플러스 1에 대한 제곱분의 1보다 작아요. 그쵸? 분모가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p 플러스 1을 2개 곱한 것보다 작다 얘기죠. 그 다음 거는 p 플러스 3, 2,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p 플러스 1을 3개 곱한 것보다 작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곱한 것보다 작다고요, 이게. 자, 그럼 마무리를 지어보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n 제로 마이너스 n. 자, 이건데 즉 이것은 뭐냐? 이것은 자, 요거에다가 p 팩토리알을 곱한 건데 걔는 정수였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놈은 작더라. 누구보다?
p 플러스 1, p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밀 이런 식으로 작더라는 거죠. p 플러스 1에 대한 세제곱의 1로 이렇게 작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배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있을 거예요. 등비수열, 자 AR 제곱 이렇게 해서 쭉 더해지는 AR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 자, 쭉 내려가서 AR n-1 이렇게 쭉 더해지는 이거를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이걸로 나누면 R, 이걸 나눠도 R, 다 R.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S라고 했을 때 이것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구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자, RS를 만들어 보죠. 자, 그럼 RS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죠. AR 제곱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서 A의 R 이게 R 곱하면 아니죠. 그럼 RS가 돼요. 빼보세요. 자, 뺐습니다. 그러면 1-R S죠. 뺐어요.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이 앞에 것까지 없어지고 요거 하나 남죠. 자, 그래서 A-AN 이렇게 되죠. 여기는 요거 하나 남고 요거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S는 R이 1이 아니면 자, 1-R의 A의 1-R의 N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아요. 왜? P 플러스 1분의 1은 이게 양의 정수기 때문에 P분의 Q, P 플러스 1은 적어도 2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무지하게 많이 곱하면 얘는 0으로 향해 들어가죠. 그래서 결론은 이것은 그러면 뭘로 빠지느냐? 1-R분의 A. 1-R분의 A라는 값을 갖게 돼요. 이 S라는 값이 이걸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좀 합시다. 자, 그러면 결론. 자, 그럼 요 부분은 요렇게 한번 써보면 자, 1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1 이게 R이죠. 나눠보면 R. 처음은 P 플러스 1분의 1 얘가 A죠. 처음 거 이렇게 돼요. 자, 이 산수를 해보세요. 분모 분자에 P 플러스 1을 곱해보세요. 자, 그럼 P 플러스 1 뒤에 거는 빼기 1 얘는 1 아하 P분의 1 자, 근데 P가 3보다 적어도 3보다 커요. 그죠? 네, P가 3보다 크다고요. 충분히 큰 P를 곱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소수예요. 소수. 얘가 소수예요. 그쵸? 얘가 소수라고요. 얘가 소수. 그럼 얘는 결국 값이 0. 어쩌고 저쩌고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0. 어쩌고 저쩌고에 정수값이 들어올 수 있냐고요. 모순이죠? 이게 정수니까. 모순이라고요, 이게. 자, 그럼 이런 모순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이런 모순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정수잖아요. 정수인데 이쪽을 다 합쳐봤자 P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소수예요. 그러면 얘는 0보다 큰데 어떻게 그 정수가 소수 사이에 들어있을 수가 있냐고요. 모순이죠. 그럼 이런 모순은 왜 왔느냐. 왜 이것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에 대한 n의 값을 2인데 이것을 왜 P분의 Q라 하느냐.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생긴 모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2는 뭐예요? 무리수예요. 그래서 무리수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유리수라고 놓으면 모순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체계를 분류한 게. 그러니까 반드시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2.718은 무리수이다까지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라는 게 어떤 수인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끝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주고 2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다 완벽하게 설명드렸다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 텐데 자, 간단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2는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 2.71828 이렇게 쭉 나가는 숫자이고요. 2는 무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자, 그 다음에 A의 N. 자, 이렇게 표현한 이거를 1 플러스 N분의 1인 수열이다라고 수열, 쭉 나가는 수열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증가수열임을 확인했고요. 자, 수렴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있고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 2는 뭐 하다가 나왔느냐? 뭐 하다 나왔다 그랬어요? 아까 ft라고 하는 함수를 자, 미분을 해봤어요. 변화율이죠. 변화율이 누구랑 같아지는?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그런 함수가 누구냐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조사하는 과정 중 등장하는 거예요. 자, 등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그러면 로그의 A에 지금 여기의 값이 1이 나오도록 정해야 되는데 이게 2거든요. 그럼 A 값을 뭘로 정해야 돼요? 똑같이 2로 정해야 밑과 진수가 같아 1이 나오죠. 따라서 y는 a의 x꼴인 함수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지수함수. 그럼 그때 a가 얼마냐? 바로 2.718 쭉 나가는 무리수인 함수 x. 이런 특이한 함수가 생겨나게 된 거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의 세균의 마리수가 변화율을 지배한다. 맞잖아요. 동물의 세계는 맞죠. 개체수가 많으면 그만큼 태어나는 숫자도 많겠죠. 그래서 자연 속의 자연현상을 설명한다라고 해서 자연 로그의 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로그의 밑이라는, 자, 여기 로그죠. 밑으로 쓰였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제일 많이 등장한다라 그래서 자연 로그의 밑이다.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이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모든 내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i란 무엇인가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수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